상한가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됐던 오늘 양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5% 빠지면서 2,57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891선에서 오늘 2차 전지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가 주도했던 코스닥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세를 좀 주도를 하면서 올라와 줬고요.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각각 3,213억 원 그리고 2,559억 원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기관이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6,143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역시나 좀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각각 1,130억 원 그리고 40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역시나 기관이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1,192억 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흐름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금양과 또 코스모화학, 피롭틱스 등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두 자릿수 이상 올라준 모습입니다. 오늘 빨갛게 물든 2차 전지주들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의 종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올라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을 똑똑하게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종목들 그리고 특가 종목까지 함께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깡의 남자, 정말 노란톡방이 밈으로 뜨겁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인기가 정말 월요일 첫 방송 이후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점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진입하실 때 방송만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진입하시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세세하게는 알려드리지 못해도 간략하게라도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게 될 종목들이나 아니면 제 기법 토르 기법이나 메가토르 기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천천히 풀어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이 정말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케어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작은 링크 뜰 텐데요.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참여 코드 뜹니다. 참여 코드 8784 누르신 뒤에 입장하셔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부터 지수 설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매일 같은 루틴입니다. 아셔야 하니까 저항선과 지지선을 먼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항선의 윗부근에 있을 때에는 팔거나 아니면 탈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지선보다 아래에 있을 땐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지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600일 장기 차트로 가져왔는데요. 여기까지는 잘라놓고 보겠습니다. 자, 바닥을 디딘 이후에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하다가 1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2차 저항선이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의 호재로 인해서 반도체 호재로 인해서 양봉이 떴지만 이틀째 연이은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선까지는 아직도 내려오려면 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실 때 집중을 하셔야 할 것이고 오히려 지수가 빠진다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중을 늘려도 되는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흘러내려오는 흐름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설명하기 앞서서 그렇게 바닥을 디딘 이후에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랑 다르게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더 많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정 구간에 있으니 조정 구간에서 지지선을 확실하게 안착하고 가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600일 장기 차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오는 하락 추세까지는 같았죠. 같은 하락 추세가 나온 이후에 지지선을 밟고 상승 추세로 이어갔습니다. 상승 추세로 이어갔을 때에 고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913.97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13.97포인트를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가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시장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양봉으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반대로 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밟으려고 하는 움직임과 현재의 단기적인 추세에서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코스피는 코스닥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언제나 같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이 나오며 위쪽으로 꼬리가 길게 달리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파하는 지수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지수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특히 에코프로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에코프로가 주도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FOMC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었던 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흐름이 결국에는 차트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탈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아직까지는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흐름이 당장 내일이라도 코스피가 내일 연이은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코스닥이 반대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테마의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종목,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다음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시청하실 때 시끄럽다고 말씀하셨던 깡! 네, 토르기법입니다.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 저항선, 지지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항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구간이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 구간을 넘어선다면 수익 구간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수익 구간에서는 언제든 팔아도 좋다. 그리고 반대로 지지선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지선 아래에 주가가 머무를 경우에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은 장이 마감된 이후에 당일 기법에 포착된 종목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시초가에 갭이 떠서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종가가 아닙니다. 전일 종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수하시면 제가 아무리 노란톡방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오차 부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차 부근이 생긴 상황에서 매매를 지속하시다 보면 무언가 자꾸 틀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가 운이 좋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 다음날 갭이 하락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오히려 수익권이 더 커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토르 기법을 활용하실 때에는 저한테 기법에 대한 강의 자료를 받으셔서 공부해 보시고 제 방송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들어보시고 그걸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 제 노란톡방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작게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사진 찍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됩니다. 갖다 대시면 링크가 작게 하나 뜰 텐데요. 노란 링크 터치하시면 최인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바로 연결이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24시간 동안 대응뿐만 아니라 또 멘탈 케어까지 우리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토르기 기법에 대한 반응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깡! 수익률에도 놀라고 또 깡이라는 망치질에도 다들 놀라고 계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내 계좌에 토르 기법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수익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비밀번호 8784 걸려 있습니다.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신 뒤에 입장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전문가님 성함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통 너무 잘해주시네요. 뭐 오늘 꼭 깡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깡 너무 놀라실까 봐 또 시청자분들의 귀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작게 우리 전문가님이 깡 외쳐주고 계시지만요.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방송 공략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벌써 지금 수익률로 가득 차 있습니다. 4.25% 올라왔습니다. 지금 칩스앤미디어로 하루 만에 좀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루하루 시장을 공부해 갈 수 있는 자료들도 제공해주고 계시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면은 뭐 점심도 맛있게 드셔라 계속 인사도 해주시고 소통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좀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계신데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도 재밌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셔가지고 올려주시는 것들도 재미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힘이 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 방송이 지루하더라도 강의처럼 흘러갈까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금 전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어제 나온 종목입니다. 칩셋 미디어인데요. 제가 칩셋 미디어를 가져온 이유가 별게 아닙니다. 칩셋 미디어는 제가 어제 드린 세 종목 중에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을 뿐이지만 그래도 상승은 했다. 근데 칩셋 미디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주인지는 별로 궁금하진 않습니다. 칩셋 미디어를 어제 가지고 왔었는데 장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초에 갭이 떠서 시작하면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어제 종가보다 낮은 위치가 와야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갭이 떴으면 위험했겠지만 다행히도 갭은 뜨지 않고 주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존재를 했고 매수하신 이후에 3% 구간에 익절하실 수 있는 구간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3%만 수익을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디냐? 첫 번째, 3%에서 50%만 매도를 해라. 50%만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시점, 뭐 예를 들면 5%이건 아니면 7% 구간에서 한 번 더 보유 중인 물량의 절반을 매도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 남은 물량의 25%를 어디까지든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의 1 토막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남은 물량을 가지고 12%가 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100% 비중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절대 25%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꼭 설명드려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지수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항선은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종가가 저항선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언제든 지지선의 역할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위치를 보셨을 때 이 파란색 선보다 종가가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한 시점, 오늘은 1차 매도만 가능하셨을 거예요. 혹은 아래 꼬리가 달릴 때 매수하신 분들은 2차 매도도 가능하셨을 겁니다. 1차 매도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만약에 내일부터 5% 혹은 7% 정도 수익 구간에 온다면 거기에서 2차 매도를 하실 텐데 2차 매도를 하신 이후에 남은 물량 25%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에 닿을 수는 있지만 종가가 저항선보다 위에서 끝난다면 절대 팔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가 되겠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지만 피롭틱스 오늘 상당히 큰 수익 구간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하지만 피롭틱스도 마찬가지로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포착된 가격이 저항선의 구간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우선은 첫 번째로는 3% 구간, 수익 구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5% 구간까지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은 물량 정리하는 구간은 저항선이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약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내가 샀던 가격에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시킨 BEP, 손익분기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간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지켜보고 더 큰 수익 구간으로 극대화시켜보겠다. 나는 모험을 조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칩셋 미디어 가지고 왔고 오늘 포착된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DNC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요즘 젊은 세대들, 중장년 세대들이 많이 활용하는, 특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웹툰과 웹소설 등 웹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진출이에요. N사에서 지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외 진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왜 자꾸 뉴스를 얘기하느냐? 저도 뉴스를 볼 줄은 안다. 하지만 뉴스가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웹툰 봅니다. 저도 방송국 올 때 웹툰 보고 시장도 보고 심심할 때도 보고 잘 때도 보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에 접근해 있는 일상생활에 여러분들께 근접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회사들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익한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주식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죠. 그래서 웹에 관련된, 웹툰에 관련된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락했었던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과거 시점에 뉴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지선이라는 거.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저항선까지 한번 상승해 주긴 했지만 거기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재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상단 부분의 저항선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길죠. 이렇게 긴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도 분명히 껴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섭섭합니다. 이 자리는 바닥을 디딘 이후에 상승하면서 나온 1차 저항선일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어디에서 매수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구간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제 기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신 지지선이에요. 이 지지선의 부근까지 재차 하락한다면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뭘 믿고? 뉴스를 믿을 수도 있죠. 모멘텀이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차트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더 빠져나간다면, 더 빠진다면 위험하겠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600일 차트로 본 거랑은 다릅니다. 그냥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만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깡! 나왔습니다. 토르 기법이 나왔는데 저는 DNC 미디어가 토르 기법이 나왔다는 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토르 기법은 3%만 수익을 드려도 되는데 DNC 미디어처럼 이렇게 박스권의 하단 부근에서 토르 기법이 나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엄청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토르 기법이 나온 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메가토르로 여러분들께 인사시켜드릴 날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토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바닥 구간에서 확실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포착이 되는데 DNC 미디어 현재 주가 위치 하락 추세에 있지만 하단 박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릴 때 오히려 지지선이 상승하면서 토르 기법이 아닌 메가토르 기법으로 인사시켜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토르 기법이 포착됐는데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3%만 들여도 되지만 어디까지 더 끌고 가볼 수도 있느냐. 첫 번째, 저항선이 위에 있죠. 저항선이 위에 있다는 건 이 저항선 부근까지 올라갈 힘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여기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3%의 수익 구간은 주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미 한번 수익을 내신 이후에 바닥에 핑크 색깔
601봉에서 설명드렸던 핑크색 11,600원 부근까지 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항선이 끝이냐? 아니죠. 저항선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죠. 자, 다시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지지선이 있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저항선이 한참 아래에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더 올라가 주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다면 더 빠르게. 하지만 그렇게 급등하면 반대로 상승한 만큼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한 발 한 발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DNC 미디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치를 바꿔왔는데 이게 잡히는 날이 곧 있을 겁니다. 깡! 자, 장바구니 종목, 토르 종목 다시 보기인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르 종목이 포착되는 관점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함께 나오는 이동평균선상 혹은 캔들상 양봉이 나와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양봉의 어느 정도 선인지는 종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셔야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평소보다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에 그 다음에 흐름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혹은 횡보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이 갈림길에서 상승하는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상승하는 확률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확률보다 월등히 크다. 그러면 손절하는 종목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종목에서 익절하면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 아닌가요?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포착하는지 어떻게 기법화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의 위험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느냐? 저항선 부근입니다. 이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3%에서 수익을 낸 이후에 5% 혹은 7%에서 한 번 더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신 이후에 남은 25% 4분의 1의 물량을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께 토르 기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가져온 차트지만 너무나 좋은 공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빨간색으로 칠해서 안 보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저항선도 같이 높아져 있는데 이 저항선을 한 차례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아래 꼬리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죠? 상승했죠. 아나운서님,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이 토르 기법을 공략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토르 기법으로 포착됐던 종목들 정말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주 칩스앤미디어도 있었고요. 오늘도 포착된 종목 DNC 미디어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토르 기법 정말 망치로 깡 하고 찍었다 하면 올라오는 종목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전문가님이 실시간 케어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지친 멘탈까지도 함께 또 재미있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소통하고 계실까요? 소통은 재미있게 아주 유익하게 여러분들이랑 놀면서 제가 가끔 까먹습니다. 내가 이거 존대를 해야 되는데 나도 참여하시는 분들처럼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요자도 쓰고 그렇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를 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방송에서만 깡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저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토르 기법으로만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만 드렸나요? 아니죠. 다른 테마나 시황,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과 뉴스로 인해서 그 뉴스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몸소 체험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가 기반인 저 또한 뉴스를 아예 안 보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보진 않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익한 자료를 제공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차트만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뉴스, 그리고 그 뉴스가 어떤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상승 가능한지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하락할지까지도 조금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인데 120일 중기 차트입니다. 중기 차트로만 봤을 때에는 장기 차트로 봤을 때와 다르게 완연하게 큰 상승의 흐름과 하락의 흐름, 그리고 하단 박스인지 중단 박스인지 상승 박스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토르 기법이 포착된 시점부터는 이런 움직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리뷰 종목인데요. 포착이 된 이후에 그 다음날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날 주가가 갭이 빠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양봉인데 시작한 위치가 전일 종가보다 낮습니다. 낮은데 낮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는 시세가 나온다. 얼만큼? 최소 3%인데 다음 날 갭이 하락하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4%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저는 HTS 상에서 자동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HTS로 매도를 먼저 포지션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를? 첫 번째 3%, 두 번째 5% 혹은 7%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그러면 7.07%까지 상승을 했을 때 7% 구간에 포착이 되면서 매도 사인이 나갔겠지만 매도가 안 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7.07%라는 것은 그 가격에 부딪히고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하락해서 다시 주가가 내려올 때 내가 걸었던 7%의 매도를 걸었던 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렸으면 손실은 보면 안 되니까 다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자동으로 수정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언제? 3시 20분부터 10분만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7.07%가 올라갔지만 시세가 포착이 된 그 다음 날 4% 상승한 것만으로도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JS 코퍼레이션인데 마찬가지로 120일 중기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깡이 나왔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퍼센트가 불과 6%밖에 하락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아쉽냐면 조금만 더 하락해 줬더라면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자리가 존재했을 텐데 비중을 늘릴 시간을 주지 않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 3% 수익 구간에 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다린 기간이 길었으니까 난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될 거야 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3%까지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우리는 BEP, 손익분기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한 번 포착이 된 이후에 한 번 더 포착이 된다라는 건 지지부진했던 시장이 여기에서부터는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포착된 게 6월 말이죠. 6월 말에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 똑같이 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포착됐을 때에는 횡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종목에서 단기간에 재차 한 번 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눌리지 못하고 그 다음 날만 음봉이 떨어지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까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종목은 살아 있는데 이 살아 있는 자리, 토르 기법의 종가 자리까지도 이탈하지 않고 살아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살아 있을 때에는 기다리셔도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분명히 이 부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하는 매매도 중요하지만 이 토르 기법만 가지고는 매매가 안 됩니다. 지지와 저항은 가장 기본이죠. 차트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알고 계셔야만 수익을 더 확실하게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케어젠입니다. 케어젠도 마찬가지로 120일 중기 차트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땅 포착이 된 이후에 기간이 조금 길었지만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 추세로 이어갈 때 저항선이 높아지는 구간을 이탈하는 가격에서도 매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여기에서도 이미 3% 수익 구간은 나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은 어디를 이탈했느냐? 종가가 저항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아나운서님?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또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 안에서 정말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케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10분 매매 대가 정말 우리가 장중에 계속해서 지금 HTS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바쁘신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테고 정말 일하랴 또 공부하랴 뭐 아이 돌보랴 정말 바쁘신 분들 10분만 투자하셔도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라면요. 여러분도 내 계좌에 수익률 쌓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8784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10분 매매 이후에 제가 백화점으로 달려가시는 거 몇 번 봤거든요. 네, 뭘 사신 거예요, 백화점에서? 예? 백화점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쇼핑도 하기도 하지만 네. 그냥 시장의 흐름도 구경하는 겸 갑니다. 왜냐면 이제 뭐 물건을 살 때 패턴 자체가 지금 수요층들이 조금 젊은 세대들로 이동하는 그런 모양들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조금 잘 팔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데 주식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장에서 무언가 곽광받고 있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매매하시죠. 근데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 세계 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종목입니다. 세계 제일 단타 대회가 무엇이냐? 단타 매매를 하시는 전업 투자자들, 단타 매매를 하시는 스캘퍼들이 그런 종목에 많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리스크 관리 엄청나게 무섭게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매도하시는데 그 매도할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 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면 50명, 100명도 매도가 순식간에 나와요. 그러면 나는 팔지도 못한 상태로 하락 VI를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하게 종목이 좋다,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확실하게 저한테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케어젠 이어서 가겠습니다. 왜 이어서 가느냐? 이 종목은 설명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기까지 고점 대비 30%가 수익이 났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저항선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선 위에 있으면 언제든 팔아도 좋으나 저항선을 디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지지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 어려운 조건을, 이 어려운 환경을 직면하시게 되셨을 텐데 이런 매매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시냐는 거죠. 차트로 조금 주가가 덜 올라간 위치에서 조금 거래 대금이 덜 나온 위치에서
미리 선점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매수한 이후에 며칠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 그때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참가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 매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뉴스를 보고 매매하실 때 가장 위험한 건 그 뉴스가 시장 안에서 선반영을 됐는지, 선반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선반영을 받은 이후에도 실효성이 입증이 된 뉴스인지 판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뉴스 매매하지 마세요. 차트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깡! 나왔는데 나온 이후에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14.47%가 올랐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포착이 된 이후에 음봉이 하나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자, 자세히 보시죠. 음봉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양봉이 나왔는데 갭이 계속 빠졌다는 얘기겠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종가 캔들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종목을 관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겠죠. 큰 손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표현으로는 세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조막손이라는 표현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든,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님, 누님들 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누군가가 이 종목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상승하는 흐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진입을 다시 해볼 수 있느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나오는 날 진입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이내에 한 번 더 급한 상승을 만들기 위한, 급한 도약을 하기 위한 토르 기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토르 기법이 첫 번째 나왔을 때보다 기간이 오히려 짧은 구간에서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토르 기법의 종가 수평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선은 이탈했지만 토르 기법의 종가 자리 어디냐? 나의 손익분기점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메가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메가토르는 토르 기법의 확장판이며 중장기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토르 기법보다 기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만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가토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하락하거나 하락하다가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은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항과 지지처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이 검은색 선은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반대로 저항과 지지선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저항과 지지선보다 위에 있다면 이 검은 선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이 되겠죠. 근데 토르 기법이 포착된 자리가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되냐? 형광색 빗기둥과 형광색 수평선으로 메가토르 기법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메가토르 기법의 형광색보다 저항선이 위에 있으면 이 저항선에서 매도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토르 기법 첫 번째 3%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가토르 기법 첫 번째 5%입니다. 5%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7% 정도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하시고 비중을 줄여서 25% 정도만 가지고 메가토르 기법으로 잡으셨을 때 지지와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지켜보실 수가 있겠죠. 이건 도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만듭니다. 왜? 돌파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검은색 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이 검은색 선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듬직한 지지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돌파한 이후에, 종가가 돌파한 이후에 여기 나오죠? 어떻게 됐죠? 돌파한 이후에 종가가 돌파한 위치에서 끝이 난다면 이 가격 구간, 이 검은 선의 구간은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지지선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종목 고영인데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자, 한 번 땅, 두 번 땅, 세 번 땅 나왔는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만 합니다. 답답하시죠? 근데 세 번, 두 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아요. 왜? 비중 늘리면 되거든. 언제? 나올 때마다 늘려놓고 여기에서 지지가 된다라는 걸 확신하고 중장기로 매매한 거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저항선까지만 봐도 된다. 근데 그 저항선을 상승 돌파한다면 그 저항선은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지선이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서 팔아도 이미 수익 구간이실 텐데 여기까지만 진입한 시점으로부터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낮추셨으니까 비중을 높이시고 평균 단가를 낮추셨으니까 대략 12% 정도의 수익 구간 안에서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그것보다 더 높은 15%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2%만 먹고 나올 건데 올라갔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만 지켜보고 나는 최종적으로 12%에서 매도할 거야 라는 생각을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가토르 기법은 여러분들께 조금 더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레이저셀인데 120일 중기 차트입니다. 장기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이 헷갈리시고 방송에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중기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땅, 두 번째 땅. 근데 기간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 안에 나왔고 나온 이후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의심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비중 얼만큼? 곱하기 2 됐다. 내가 5% 진입을 했는데 너무 좋아. 한 번 더 5%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자리 줬으니까 산 다음에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기다리시면 되죠. 왜? 제가 가져온 메가토르 기법 상승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목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이 나올 때 한 번에 우후죽순 4종목, 5종목이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중을 많이 실어놓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수익을 보시고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추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메가토르 기법에 종목이 나온 날 같이 매수하실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매수하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날의 종가보다 주가가 낮으면 진입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진입하셔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 100%가 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만 수익을 낸다? 첫 번째 5%, 두 번째 저항선입니다. 근데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 지지선이 된다. 하지만 이 종목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나온 상승은 없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보셨겠죠. 아나운서님, 저희 지금 톡방에서 우리 톡방에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꾸 저에 대한 밈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아나운서님도 그 깡. 밈을 가지고 저를 놀리시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깡 하고 이 소리가 큰데 이 소리에 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수익률에 놀랄 수가 있겠더라고요. 메가토르 기법으로 공략했던 종목들 또 지금 수익률이 상당하십니다. 어제 바로 또 방송 공략 종목으로 내놓으셨던 칩스앤미디어 하루 만에 지금 4%대 급등 보여주고 계시고요. 지금 토르 기법으로 공략하시는 종목 고영과 또 레이저 셀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방송에서 미처 또 공략하지 못하셨던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8784 입장 누르시면 또 입장 바로 가능하시니까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최인성 전문가님 성함 3글자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방 안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재미있게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 많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